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44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한 40명 안팎이라는 보도도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어요. 물론 당 지도부는 우리 지도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이미자 최고위원도 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중진 어르신으로서 어제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일부들이 마지막 도리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걸 그 대신 뭐 저분들이 지금 간저 앞에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라는 것은 정가훈 목사 사랑의 교회 정가훈 목사 중심의 자유통일당이 그 집회 신것뿐만 아니라 집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수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극단적인 좀 주장은 때로는 중도 보수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 개개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은 좋겠지만은 저게 당 차원에서 뭐 저런 모습은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정과 또 뭐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뭐 그런 사과머리 가지고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 질서가 또 바로 잡혀지고 헌법이 수호되고 또 대한민국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관계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영남권 출신 의원들의 정서와 수도권의 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서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걸 고려한다면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헌법 질서, 헌법 수호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분명히 민주당하고 다른 차별을 보여야 돼요. 결론은 지난 4월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절대 의석을 부여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한 거는 뭡니까? 그 입법 권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쉽게 말하면 사법을 했을 거. 지금도 대북 송금 봐요. 뇌물수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까지도 그 재판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그러려고 했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공직선거법상의 징역 1년은 상당히 공직선거법상에는 가장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항소심에 벌써 항소심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항소심에 지금 현재 민선 변호사까지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오직하면 그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이 그 항소 이유서 내는 기한이니까 오늘은 아마 이제 사전 변호사 이러이러한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이유서를 낼 거로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끌 만큼 끈 거죠. 그렇죠. 이런 지금 이제 지난 4월 국민들도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몇 개월의 국정 운영에 좀 상당히 특히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또 채찍질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법 권력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저 한마디로 독단과 전횡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50년 넘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10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근간이 저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기면 또 다시 국민들은 그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절대 이재명 중심의 전 민주당에게 계속적으로 그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제 채널A 보도입니다만 확인 아직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만세라는 조직을 이게 사실상 그 대선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곧 발족한다. 그래서 첫 준비회의도 지난 12월에 당연히 계엄이 있은 다음에 대선이 빨리 오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런 조직까지 발족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좀 후배 의원들에게 제가 좀 때로는 비판하고 상당히 저는 뭐 질타를 세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경상도 말로 재검이 없어요.
이 2016년도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 아닙니까? 예, 예. 8년 만에 다시 그 상황을 왜 맞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 좀 뭐 상당히 뭐 드라이브가 워낙 건립이 세고 하더라도 경로도 집권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고 그런 대통령일수록 이 쉽게 말하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기피하고 외면하면서 계속 여의도 민당 일당하고 싸우는 방식이 예, 예. 저 이렇게 가면 국민들 마음 계속 멀어지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제대로 된 진흥과 충원이 필요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용산 출정소 여의도 출장소를 그냥 자처해 버리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 파국을 맞이한 건데 예, 예.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예. 그때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뭐 했습니까? 2017년 조기 대선이 예.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 파면 뭐 예. 이 파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이 파면한다. 지금도 기억이 결정이 생생합니다. 나고 난 예. 이후에 2달 만에 이제 대선을 가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위 둡니까? 인수위가 없었죠. 인수위 안 두잖아요. 뭐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게 어느 쪽에서 이미 준비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 딱 취임하자마자 제일 1호 뭡니까? 적폐 세력들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때 뭐 방송 3사 지상파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뭐 종편까지 전부 다 얼마나 닭모가지 삐뚤듯이 삐뚤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언론을 갖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속전속결의 국정 장악력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보수 뭐 그때 적폐 청산에는 미명하에 그냥 전직 대통령 2명에다가 500여 명의 공직자들 예? 그 다 날리면서 심지어 그 수사로 해 가지고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5명이 도륙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예.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면 문재인 때보다 10배, 100배 더 처참한 국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다릅니다. 더 극단적인 국정 그렇죠. 운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우만시에 예. 예? 이런 조직이 벌써 언론에 이렇게 포착될 정도면은 예. 이거는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선에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처럼 예. 지난 3년 전에 뭐 인수위 3월 달에 대통령 되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 청산하는 의지를 가지려면 그때 가져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기 대선 지금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기 그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조기 대선이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지난 2017년에 벌어졌던 일과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정당은 쉽게 말하면 수권 직권을 목표로 그렇죠. 정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수 진영만 지금 이제 이 13 비상계엄의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보수만 결집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안정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도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으로 이 보수의 기반 속에서 합리성과 또 중도 국민들에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이 혼란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아주 집단 지성에 우리가 제대로 된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처럼 뭐 마지막 도리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맞는 우리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무방비적인 어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어느 날 덜컹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 조기 대선이 왔을 때 2달 있다 무조건 대선하게 돼 있으니까. 우왕좌왕 그 혼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확장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인 거죠. 2017년도도 그런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그나마 보수 진영 대표 선수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 사람이 예. 사실상 문재인 뭐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맷집이 약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 이분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후보로 설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예. 새 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게 이제 바른정당이었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귀국하자마자 정당의 쉽게 말하면 뒷받침과 또 지원, 보호 속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이런 행보를 갖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뭐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낙마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우리가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정당에서는 사실상 엄청 정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은 냉철해져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그 탄핵 후폭풍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비록 계엄이라는 굉장히 특단의 상황이 터졌어도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로 내지는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잡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뭐 이렇게 옹호 세력으로 하는 게 학습 효과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질서 있게 시간을 갖고 이게 정돈돼야지 무너지면 그때처럼 완전히 호되게 당한다. 그런 교훈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그 쉽게 말하면 원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요. 그거는 뭐 그 대신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 질서 있게 당당하게 예. 흠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서 예. 나중에 어떤 결과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헌법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가 돼야 법률로 되고. 예. 그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혼란으로 가는 건데 그 혼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미 공수처에 저런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를 수사할 주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저는 어제부로 사실상 공수처라는 조직에 실질적인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저도 예, 봐죠. 예. 그렇지만 공수처 다시 체포영장 재집행 뭐 청구했고요. 청구했죠. 예. 또 분명히 헌재도 아주 심대한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돼 있죠. 내란죄를 뺐는데 예. 지금 자신들이 급하게 주워 담았지만은 헌재의 건유를 통해서 예. 내란죄를 빼고 심리에 응한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민주당 중심의 그런 예. 탄핵 소추 변호사가 한 이야기예요. 권유라는 워딩을 썼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썼으니까요. 예. 지금 와서 그거는 뭐 서로 아니다 그러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보수와 또 중도 진영을 향한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전략적 사고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 그게 근데 그 전략적이고 그 신중한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또 그건 차근차근 좀 국민들이에요. 예. 이거는 분명히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저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건데 잘못했는 건데 예. 그렇지만은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기에 맞춤형 조기 대선 시간표를 짜고 있다. 거기에 그건 공수처가 그리고 헌재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걸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를 빼고 헌재가 후닥닥 탄핵 심판을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정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나라가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진짜 실제 상황일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뭐 공수처,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모든 주체들이 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늘 뭐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측근 세력들의 흔히 말하는 목소리는 우리 국민들 절대 뭐 잘 안 듣습니다. 이런 때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때 말한 아까 말한 유승민, 예. 이준석 전 뭐 예. 기획신당 대표 이런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자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소위 좀 중도권에 가까운
그래도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거는 심상 비상계엄에 대한 이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지금 모든 상황이 이재명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거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항기시켜주는 그 목소리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나 또 이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비판의 목소리. 이게 결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서더라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